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력이 어디 갔나요? 달력이 안 보이네. 달력 바로 여기 앞에 있는데. 오늘은 6월 29일이고요. 토요일이고요. 네, 오늘은 우리 여기 삼성타워 선능역 10번 출구 선정능 정문 있는데 능 입구 있는데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 그룹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합니다. 원데이 세미나. 2시부터 3시, 4시, 5시, 3시간 정도고요. 네, 오십시오. 오시는 분한테는 제가, 근데 끝까지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개방적인 사고로, 네, 오픈된 마인드, 네, 그래서, 참여를 하시면, 참석을 하시면, 우리 밈코인, 레티 밈코인 10만 개 드립니다. 10만 개 현정이가 10만 개 드립니다. 네. 재미있잖아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꼭, 10만 개를 받아서 좋고, 집에, 정말 꼭, 있어도 되지 않으시면, 오늘 설명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내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수단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임현정이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네, 저는 1조를 벌고 싶습니다. 1조를 벌어서 꼭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1조 한번 벌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엑스피어 코인 10만 개가 1000만원 될 때까지, 네, 1000만원 될 때까지, 네, 1000만원 될 때까지, 네, 엑스피어 코인 1개 1000만원 될 때까지. 그러면 1조 됩니다. 1조 되는 거 엄청 쉽습니다. 네, 언제 1000만원이 되느냐. 일단은 1년 내에 우리 엑스피어 코인이 한 10,000원 정도 가고요. 2년 내에 한 10만원 정도 가고요. 한 3년 내에 한 3, 40만원, 4, 50만원 정도 가고요. 5년 내에 한 100만원 정도 가고요.
100만 원에서 200, 300, 400, 500, 60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 6년? 하여튼 1000만 원까지 가려면 한 8년? 비트코인처럼 1억까지는 언제 갈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엑스피어 코인이 1억까지 간다면 현정이 재산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00만 원이 1조인데, 1000만 원이 1조인데, 1억이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공 하나 더 붙는 거니까 10조가 되는 건가요? 10조. 야, 우리 엑스피어 코인이 진짜 그렇게까지 쳐 올라가면, 제가 정신이 온전할까요? 네, 정신 온전할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그냥 덤덤하게 우리 엑스피어 코인이 하나에 10,000원 됐네. 10만 원 됐네. 100만 원 됐네. 1000만 원 됐네. 1억 됐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우리 블록체인 기술을 써야 되고요. 기업들도 써야 되고요. 이쪽 관련된 쪽에 있는 분들도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을 쓰셔야 됩니다. 네. 이제 북한은 해킹을 못해서 통일이 돼야 됩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네, 현정이 5지급, 현정이 5지급 어디 갔습니까? 임현정이가 5지급 달성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는 일, 소리내서 말하기. 네. 임현정이가 2024년 연내 5지급을 달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재밌죠? 제가 6월달에 2지급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인데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안 그러면 이제 7월달에 가면 되니까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누가 2지급 못 갔다고 현정이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저도 사실 2지급을 6월달에 달성을 못했다고 속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성공 비결에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언제 달성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희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지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두라고 해서 상상하기, 감사하기, 1000번씩 말하기, 1000번씩 말하기. 참 감사합니다. 현정이 2지급 달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이 2지급 달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10만 달러씩만 하면 20만 달러만 하면 됩니다. 20만 달러 2억 6천.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하죠. 제가 마음을 먹는 건지 누가 마음을 먹어줘야 되는 건지 어쨌든 하게 되면 금방 합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겠고 할 수 없다 생각하면 할 수 없겠네. 적극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우리 회사가 현정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현정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1조, 1조 꿈도 꿀 수 있게 우리 회사가 현정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회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신뢰가 있습니다. 네. 제 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아시겠죠? 네. 잘 아시겠죠? 네. 제가 이제 드디어 또 책을 샀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책인데 저에게 짜잔! AI 사피엔스. AI 사피엔스. 무슨 책일까요? 짜잔! 포노 사피엔스. 네. 제가 책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책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알면서도 이 책을 어제 다 읽었잖아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계속 또 읽고 싶어요. 또 읽고 싶고 계속 읽고 싶지만 또 저녁에는 틈틈이 또 돈의 속성 마저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부터 이거부터 읽겠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뜨는 것들 뒤에는 포노들이 있다. 포노가 무슨 말이게요? 포노.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도 된다고 데이터가 말하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가 몰려오고 있다. 그들에 의해 세상의 모든 문화, 경제, 사회, 정치가 움직이고 그들 스스로 문명의 표준이 되어 비즈니스 생태계를 재편하고 있다. 이 문명을 받아들인 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전 세계 비즈니스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으며 반대로 이 문명을 거부한 기업은 거듭된 쇠락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 포노 사피엔스 문명을 이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명운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기존 질서의 붕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위기감으로 포노 사피엔스 중심의 새로운 문명이 올라타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마트폰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한낱 디지털 루저로 취급하고 스마트폰 따위는 인생에 득될 것이 없는 부정적인 디지털 기기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마켓에서 더 많은 물건을 사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세계 어느 곳으로라도 떠날 수 있다. 그저 단순한 재미만으로도 비즈니스가 되는 유희적 소비로 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제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인류의 도도한 부상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디지털 소비 문명의 특징을 바로 알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이 책은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보여준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는 도약의 계기가 확실하다고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도 된다고 수많은 데이터 자료들이 말해주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 최재붕이라는 분인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 당신은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우리 어른들의 스마트폰 문명에 대한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멍청하게 만든다고들 합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주고 기억해주고 처리해주는 기계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친구 전화번호 하나도 제대로 외우지 못할 만큼 머리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확산된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의 정신과 마음을 갉아먹는 중독제 취급을 하고 젊은 층이 열광하는 SNS는 인생의 낭비라며 인간관계의 손상과 시간 낭비를 걱정합니다. 지나친 스마트폰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관련 보도가 넘쳐나면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문명의 확산을 막는 강력한 규제 공화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는 건 틀림없는 팩트입니다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놀라운 혁신성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죠. 요즘 사람들이 잘 외우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암기력이 퇴화되고 내 활동이 한가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독점해왔던 지식은 이제 필요한 순간 스마트폰이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영상, 텍스트, 음악 등 모든 종류의 정보를 고려하면 우리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박식하고 지혜롭습니다. 인간관계를 살펴볼까요?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우리는 기존과는 다른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볍고 얕은 관계라는 편견의 반대편에는 놀라운 혁신성이 숨어 있습니다. 간편해진 연락수단으로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가족과 친구들 여럿이서 동시에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얼굴을 보면 말이죠. 궁금한 분야에 관한 세계적 석학들의 전문 강의를 손쉽게 접하기도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학습합니다. 부작용의 편견 뒤에는 이렇게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지만 엄청난 혁신의 잠재력을 가진 양날의 검과 같은 스마트폰 문명.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한결같이 부작용만 생각해 왔을까요? 어쩌다가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인 나라가 스마트폰 문명에 대한 규제 장벽까지 세계 최고인 나라가 되었을까요? 사실 스마트폰 문명의 등장은 파괴적입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자신에게 익숙한 생태계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파괴적 변화를 막으려는 자기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부작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현재 자신들의 생태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방어막을 구축한 것입니다.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스마트폰 문명에 부작용이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기성세대는 끊임없이 신문명에 의한 부작용을 들춰내며 완벽한 규제만이 올바른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고 강요해 왔습니다. 튼튼한 규제의 장벽을 쌓으며 모두 지켜낼 수 있을 거라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존 문명의 보존에 열을 올리는 사이 스마트폰 문명의 놀라운 혁신성을 이용해 신문명을 창조한 새로운 종족이 미국 대륙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만에 이 새로운 문명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인류 문명 교체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종족이 바로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입니다. 이미 전 세계 36억 명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포노사피엔스 문명을 즐기고 있고 이로 인해 시장 생태계의 파괴적 혁신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우버,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기존 산업의 구석구석을 모두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샤오미 같은 중국의 신기업들이 파괴적 혁신을 선도하며 미래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륙과 문명의 차이가 생길 때 우리나라에는 항상 위기가 왔습니다. 200년 전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을 거부했던 조선은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기꺼이 받아들였던 일본은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죠. 역사가 증명하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대륙의 신문명은 엄청난 힘으로 우리에게 진격해오고 있고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미 대륙에는 포노 사피엔스 문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 거센 변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포노 사피엔스 문명, 포노 사피엔스. 예.
뻔히 알면서도 새로운 문명의 도래를 막아설 수밖에 없는 어른들의 절박한 불안함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혁신의 기회를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은 좌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문명 교체가 앞에 선 지금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저는 원래 IT 기술 발전에 매료된 엔지니어였습니다. 기술이 미래를 바꾼다라는 신념으로 첨단 기술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2005년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며 인류의 진화라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은 왜 어떤 기술은 성공하고 어떤 기술은 실패하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모든 변화를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풀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진화론, 심리학, 디자인,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스마트폰 문명의 인류 변화는 너무나 급격하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스마트폰을 들고 변화한 새로운 인류 포노사피엔스. 사실 이 멋진 용어는 2015년 이코노미스트 특집 기사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포노 사피엔스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김승호 회장님 책을 읽은 다음에 무슨 책을 읽을까? 뭐 여기 있는 또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을 읽을까?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분이 AI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포노사피엔스도 그저께 며칠 전에 알게 됐습니다. 포노사피엔스.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포노사피엔스. 그 전까지 저는 스마트 신인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 관점으로 모든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노사피엔스. 사람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에 포노사피엔스를 대입하자 모든 변화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포노사피엔스의 소비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변화가 각 산업별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혁신하는지를 정리하다 보니 일관성 있는 논리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정이 과도한 억측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을 스스로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보여줬던 참담한 실패의 교훈을 거울 삼아 최대한 가정은 배제하고 냉정하게 데이터에 의존했습니다. 2014년이 되자 스마트 신인류의 등장에 따른 시장 변화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신인류 시대를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포노사피엔스 문명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 변화의 실상을 보여주고 혁신의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5년간 1200회가 넘는 강의를 통해 엄청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론의 토대에 남겨졌던 허점들을 메울 수 있는 귀한 실물 경제 데이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단단한 분석의 방법을 완성하고 더욱 심도 있게 세계 경제의 변화를 데이터로 추적해 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난 5년간 대륙의 시장 경제의 데이터는 무섭도록 저희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아니, 예측했던 것보다 더욱 빠르고 거세게 일관된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돼서야 혁명의 시대를 실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인공지능. 으로 인해 사라질 많은 일자리들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포심이 우리 사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후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드론, 가상현실, 3D 컴퓨터 등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혁명은 우리에게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엔지니어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디지털 기술들은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오면 큰일이 나겠군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시장혁명은 인지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관점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디지털 기술이 각광받는 이유를 인류의 소비 행동 변화와 연계시키고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서 왜
포노사피엔스 시대에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기술이 필요한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장은 놀랍도록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고 포노사피엔스 문명에 대한 예측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포노사피엔스 문명. 이 책에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급격한 시장 변화를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중심으로 풀어내고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의 기원을 담았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이 과거의 첨단 기기들과는 달리 왜 인류의 소비 행동까지 이끌어냈고 또 문명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포노사피엔스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만들고 있는 새로운 문명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들의 변화가 만들어낸 시장의 변화를 각 분야별로 세세히 분석했습니다. 미디어 산업, 유통산업, 서비스 산업에서 제조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 산업의 변화를 포노사피엔스의 소비 행동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포노사피엔스 문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5년간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았으며 혁신의 방향을 고민해야 했고 이를 위해 분야별로 성공한 글로벌 기업들을 분석해 그들의 성공 요인과 혁신 전략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선택을 받은 기업들의 공통된 특성을 찾고자 했고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 바빠요. 네, 오늘 오늘 원데이 세미나 오실 거죠? 네, 네. 에이, 사장님도 가입 안 하시고 가입을 먼저 하시고 소개를 시켜주셔야지. 다만 얼마라도. 뭐를 가입할 수 없어요. 이거 13만원, 65만원, 130만원, 390만원짜리 하나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소개하면 하여튼 소개 수당이 다 사장님께로 올라가고 예, 예, 네. 근데 사장님 뭐 같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세종에 계세요? 오늘 다 같이 몇 분이나요? 그러면 현정이를 그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같이? 그래, 일단 그러면 연락처하고 성함하고 넣어주실 거죠? 문자로?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이분한테, 5분 동안 있잖아요.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주란 말이야! 녹음해가지고. 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제가 어제 했잖아요. 제 동영상이 어제 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신기한 일이죠. 네, 시크릿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네,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네, 일단은 호모 사피엔스 문명의 시대의 성공 전략을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호모 사피엔스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이미 달라진 표준 인류 관점에서 기존의 교육 방식이 어떻게 혁신되어야 할지를 분석하고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문명을 위한 신교육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교육기관들을 분석하고 또 새로운 학습 방식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미 여기서 제시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재들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을 창업하거나 이들 기업의 핵심 인재로 스카웃되어 문명의 변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려면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변화를 겪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모두 같은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책들이 수천 권이나 등장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책도 읽어야 되겠네요. 바쁘다 바빠. 현정이 바쁘다. 네.
수천 권이나 된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이 수천 권이 된답니다.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변화를 중심으로 혁명을 설명합니다. 지난 200년간 과학기술의 발전이 혁명적 변화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1, 2, 3차 산업혁명이 바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의 혁명은 출발이 시장입니다. 달라진 소비자가 시장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비자, 즉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호모족으로 이야기의 출발점을 설정했고 책의 제목도 그렇게 달았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새로운 인류가 이끌어내는 시장의 새로운 질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명백한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혁명의 출발이 일상의 시장이라면 함께 공감하기는 더없이 좋은 이야기가 됩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매일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시장이니까요. 일관성까지 있으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향성도 동의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바로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혁명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선택한 답은 사람입니다.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권력이 소비자에게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산업 생태계에 지각 변동이 발생했고 모든 기업의 흥망성쇠도 소비자의 선택이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호모사피엔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네,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결국 호모사피엔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좋은 인재가 되고 사람을 잘 배려할 줄 알아야 성공하는 인재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좋은 인재가 되고 사람을 잘 배려할 줄 알아야 성공하는 인재가 됩니다. 조직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기업도 진심으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위선적 포장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만들어내는 흔적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우리는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조산업이 근간인 나라입니다. 1980년대 세계 최고의 국가로 성장한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오로지 한길 제조로 선진국이 되자는 꿈을 실천해온 나라입니다. 그 성과는 현대 100년사에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조선, 중공업, 철강 등에서 줄줄이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자동차 산업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벨 화학상이나 물리학상 하나 못 받은 나라에서 첨단 나노기술의 종합예술이라는 반도체 산업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제품들에서 세계 1위 시장을 석권하며 제조기업 세계 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30년 우리나라 기성세대가 만든 제조 분야의 성적은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현정은 기적이다. 임현정은 기적이다. 임현정이는 기적이다. 네, 임현정이는 한계가 없다. 임현정이는 사랑이다. 임현정이는 가치가 있다. 임현정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그런데 지금의 기적이 만들어낸 것은 오직 사람입니다. 사람. 네, 사람. 네. 호모사피엔스 시대 역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답이라면 그건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성장한 제조업의 디테일에 지난 10년간의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콘텐츠 산업의 폭발력을 더하면 세계의 소비자들이 열광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제품을 쏟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완성된 팩트로만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도 좋다고 용기를 낼 만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도 된다고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 세계는 지금 데이터 전쟁이랍니다. 데이터. 네, 데이터. 네. 저는 이 책을 통해 신세계로 향하는 용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오로지 혁명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정말 호모사피엔스의 등장이 시장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는지, 어느 분야가 가장 빠르게 변하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확산되는지를 꾸준히 정리하고 분석했습니다. 지식이 일천한지라 많은 전문가분들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논리가 잘 맞아떨어져 이렇게 책으로까지 적어볼 욕심을 내게 되었으나 여전히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일천한지라, 지식이 일천한지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식이 일천한지라 많은 전문가 분들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항상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기를 격려하셨던 나의 스승님 김영진 교수님 영전에 이 책을 바칩니다. 철없는 엔지니어에게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신 최재천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삼성전자의 기적을 만든 사람의 힘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주신 권오현 회장님, 내 친구 이름이 권오현입니다. 그 친구가 이름을 새로 짓긴 했는데 개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문명시대의 기업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김봉진 대표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시대의 관점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신 관점 디자이너 박용후 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많은 실물 데이터를 제공하고 연구의 기회를 주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의 변화를 끊임없이 분석하며 함께 공유해 주신 페이스북 친구, 패친 여러분들은 이 책의 또 다른 저자이자 주인공들이십니다. 호모 사피엔스 문명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강의를 할 때면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기회의 시대를 맞이한 것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신문명이 두려운 기성세대에게 강의를 할 때에는 우리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얼마나 큰 자원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새 시대에 적응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때마다 강의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제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며 고맙다고 하시던 여러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책을 쓰게 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들은 바로 여러분이고 또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세상의 빛을 본 이 책이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문명 시대를 리드하며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멋진 미래를 꿈꾸며 최재봉! 최재봉. 이 책이 언제 나온 거죠? 책이 2006년 9월 25일 2006년이요? 2019년 3월 11일 초판 2019년 3월 11일 초판 1세 2023년 7월 25일 157세 발행 157세 발행 2019년 3월 11일에 초판에 들어가서 23년 7월 25일 157세를 발행했답니다. 157세. 이 책은 사실은 저 혼자 읽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끝까지 읽기 힘든 책입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사고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하길 원하고요.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노력도. 복잡한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슬 매니아 엑스피어 코인 엑스피어 엔진, 엑스피어 메인넷, 엑스피어 우리 코인, 사슬 매니아, 서울랩스, K블록, 그 다음에 RWA, 그 다음에 TV테크라우, 뭐 이런 회사와 일과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을 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일단은 제목까지만 읽고요. 시간이 40분이 다 됐는데요. 네, 포노사피엔스, 네, 야, 포노사피엔스, 네, 포노사피엔스 신인류의 탄생입니다. 신인류의 탄생. 예. 혁명 전야 포노사피엔스가 몰려온다. 신권력, 정보 선택권을 쥔 인류의 등장. X세대의 착각, 신세대는 이미 9세대다. 소비 세력 교체, 요즘 애들이 세상을 이끈다. 재미의 반격, 게임판 위로 올라간 택시. 유희 본능, 낭비 자체가 부가되다. 혁명의 두 얼굴, 진화는 숙명이다. 신인류의 여행, 가상세계가 비즈니스가 되는 법. 대륙의 메시지, 소비의 표준이 바뀐다. 네, 2장 새로운 문명, 열광으로 향한다. 문명의 교체, 소니는 사라지고 애플, 그리고 호모에서 포노로 CD가 필요한 소비자는 떠나 주십시오. 숨겨진 욕망, 우리는 움직이며 소비합니다. 5조 달러의 선택, 트럼프가 아마존을 공격하는 이유, 5조 달러의 선택, 5조. GM의 배신, 공장을 부수고 무인 택시에 투자하다. 디지털 플랫폼 전쟁, 문명의 전환은 모든 국가의 절대적 기회다. BTS와 아미, 팬덤이 소비혁명을 주도한다. 8천만의 롤드컵, 8천만의 롤드컵, 올림픽의 8배 시장 효과로 증명한 것. 게임 문명, 위험하지만 배워야 할 숙명. 경험의 백지화, 고객의 표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앱의 주인, 모든 것은 포노들이 결정한다. 온디맨드, 비즈니스를 갈아엎다. 패턴의 변화, 포노 사피엔스는 흔적을 남긴다. 제품 디테일, 미세한 차이, 그러나 결정의 차이. 캐리 TV의 성공, 유튜브라는 생태계의 법칙.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 루저에서 문명의 아이돌로. 왕홍과 강군제, 중국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팬덤 소비, 로레알, 포노 사피엔스의 열광을 구매하다. 충성 고객 1억 1,000만 명의 프라임 회원들. 킬러 콘텐츠, 데이터 신이 되다. 중국의 추진론, 지령으로 움직이는 15억. 샤오미 의도,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알리바바의 신소매, 온 오프라인이 결합하다. 제4장, 지금까지 없던 인류가 온다. 신인 재상, 디지털 문명의 인의 예지. 혁신의 단초, 부작용에 열광하는 사람들. 검색 왕들의 성공,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디지털 사회성, 좋아요와 댓글에도 질서가 있다. 스토리텔링,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옴니 채널, 실시간 가격이 바뀌는 세상. 노 서비스, 불편해도 재밌으면 산다. 스토리의 함정, 문제는 기술이 향하는 방향이다. DNA의 교체, 지금은 부작용의 뒷면을 읽어야 할 때다. 에필로그, 달라진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이 답입니다. 포노 사피엔스, 신인류의 탄생. 포노 사피엔스. 포노 사피엔스. 미국의 대형 백화점은 문을 닫았고 100년 전통의 타임도 파산 후 인수되었다. 우리나라의 한국시티은행은 무려 90개의 지점을 폐쇄했다.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마트나 백화점을 가지 않고 종이신문을 보지 않으며 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일상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진 걸까? 이 모든 것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신인류, 바로 포노 사피엔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 책을요, 어저께 몇 시에 시켰더라? 어제 늦게 시켰어요. 근데 쿠팡은요, 밤 12시 전에 시킨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게 새벽 5시인가? 배달됐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저도 백화점에 안 간지 오래됐고요. 백화점에 가도 거의 쇼핑을 제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잘 물건 샀는데 별로 익숙치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중국 식품점 있어요. 중국 식품점. 제가 부천에서 살고 있는데 부천에서 잠만 자는데 선릉까지 왔다 갔다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게 저는 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도 거기 가니까 11시가 다 돼 가더라고요. 11시. 그 두리안 향이 나는 하드가 있는데 제가 하드를 웬만하면 잘 안 먹거든요. 하드 거의 1년에 한 개나 두 개나 거의 먹을까 말까. 그런데 예, 그 식품점에 갔는데 두리안 하드가 있어요. 예, 어제도 한 개 먹었고 그저께는 없어서 못 먹었고 그저께는 아예 못 먹었나. 하여튼 거의 매일 일주일 때 예, 먹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2개 먹은 날도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두리안을 좋아해요. 예, 두리안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두리안 향이 나는데 그게 저를 제가 벌이나 나비가 됐냐 그 두리안 향이 저를 그 가게로 부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참외를 어제 샀는데 참외가 맛대가리가 없어요. 어쨌든 예, 또 과자도 샀어요. 과자 두리안 향이 나는 두리안 맛이 나는 그래서 예, 저도 물건을 사러 예, 마트나 백화점을 거의 가지 않고 예, 종이신문을 보지 않으며 돈을 입금하기에 저도 은행을 거의 가지 않죠. 우리가 다 스마트폰으로. 예. 자, 일단은 이제 이거를요,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수시로 호시탐탐 맞나요?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너무 재밌겠죠? 예, 재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AI 사피엔스도 잠깐 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AI 사피엔스. 예, 예, 작가는 지은이는 예, 최재봉 성균관대 부총장님이십니다요. 이분이 성균관대 부총장이시네요. 성균관대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 기계공학부 교수, 예, 비즈니스 모델 디자이너 최재붕, 최재자 붕자, 최재붕, 예, 성함이 최재붕입니다. 성균관대 부총장이시네요. 야,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라는 인류의 문명사적 변화 속에서 삶과 비즈니스의 미래를 탐색하는 공학자, 비즈니스 디자인과 공학의 융합, 인류학, 동물행동학, 심리학과 공학의 융합 등 학문 간 경계를 뛰어넘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4차 산업 권위자이다. 성균관대 기계공학과의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석사와 박사 학위를 마쳤다. 20만 독자가 열광한 베스트셀러 포노 사피엔스를 통해 스마트폰 이후 등장한 신인류에 의해 인류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문명사적 변화가 도래했음을 설파하며 문명을 읽는 공학자로 널리 알려졌다. 2014년부터 기업,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노사피엔스에 관한 강연을 2,500회 이상 해오면서 새로운 인류 문명이 일으키고 있는 혁명적 변화와 실상 그리고 새로운 문명에 당면한 혁신 방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포노사피엔스, 체인지9,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가 있고 공저로는 세븐테크, 코로나 사피엔스, 머니 트렌드 2024 등이 있다. 이 책을 다 읽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야. AI 사피엔스. 제가 이런 책을 읽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런 책을. 야, 이분이 성균관대 부총장이시랍니다. 부총장. 부총장 맞나요? 부총장. 성균관대 부총장. 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야. 나이는 별로 안 들어 보이는데요. 그죠? 이분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권오연이 여기 또 나왔군요. 전 삼성전자 회장이시군요. 이야. 제 짝꿍이었던 권오연이라는 친구는 여자입니다. 고3 때 제 짝꿍이었고요. 제가 17번이었고 그 친구가 18번이었습니다. 번호가. 네. 제가 키가 작았는데 그것도 그나마 많이 큰
큰 거예요. 고3 때 저는 한 10cm가 쑥 자랐어요. 키가. 제가 겨울방학 때 일어나자마자 맨날 줄넘기를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래 되게 쬐끄맣거든요. 지금도 작지만 근데 줄넘기를 하고 고3이 돼서 이제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쬐끄매요? 야, 제가 줄넘기 하면서 키가 쑥쑥 큰 거예요. 겨울방학 때. 너무 신기하죠? 줄넘기를 하세요. 줄넘기. 지금도 줄넘기를 해야 되는데 줄넘기 이제 어쨌든 너무 기대됩니다. 이 책도 같이 저 혼자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혼자는 못 읽어요. 어렵긴 어려워도 혼자 읽기 정말 어려워요. 같이 시시 때때로 수시로 틈틈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현정이가 7월에는 꼭 2직급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내에 5직급을 달성해야 됩니다. 5직급, 임현정 5직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